나는 오늘 내 자식들에게 가장 용기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재혼하겠다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딸 은주는 입을 막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66입니다. 박순자, 평범한 이름을 가진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착한 엄마로, 착한 할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떤 표현을 써야 덜 충격적일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연습도 해봤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수야, 은주야,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줄래? 수십 번 연습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너무 직설적이었습니다. 엄마, 재혼하기로 했어.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겨우 3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게는 1000년 같았던 3년이었는데 아들에게는 겨우 3년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단다. 외로우면 우리가 있잖아요. 손주들도 있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명절 때 얼굴 보러 오면 대단한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야,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 그것도 5분. 엄마 잘 지내요? 저 바빠요. 그게 다야. 그래도 손주들 방학 때나 한 번 보지. 그것도 하루 놀다 가고. 은주가 울먹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야. 너희는 너희 인생이 있잖아. 그런데 엄마는 매일 밤 혼자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텅 빈 집에서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며 저녁 먹을 땐 혼자 밥상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해. 누군가와 오늘 날씨 좋네라는 말 한마디 나누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어.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재혼은 엄마 나이에 재혼하면 안 돼?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친구들은요? 체면. 그 단어가 제 인생을 얼마나 짓눌러 왔는지 아이들은 모릅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체면이 사람의 행복보다 중요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6해를 살면서 저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았어. 시댁 체면, 남편 체면, 자식들 체면.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체면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해야 하니? 은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은주야, 엄마도 사랑받고 싶어? 누군가 오늘 힘들었지?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필요해. 잘 자라고 인사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민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민수 씨라고 해. 같은 동네 복지관에서 만났어. 나이는요? 68. 재산은요? 직업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데 제일 먼저 묻는 게 재산이라니. 그런 게 중요한 거니, 민수야? 당연하죠.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기꾼? 민수야, 엄마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이 낡은 아파트 하나뿐인데? 그것도 재산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래. 결국은 그거구나. 이 집이 나중에 너희 것이 될 텐데 남이 가져갈까봐 걱정되는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니.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건 관심 없고 그냥 이 집이 아까운 거 아니니? 식탁 위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다음 달에 조촐하게 식 올릴 거야. 너희가 축복해주든 말든 엄마는 이번만큼은 엄마 뜻대로 살 거야.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오빠? 모르겠어.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제 행복을 찾는 게 죄일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살겠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들은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볼게요. 민수가 적어놓은 쪽지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 인생인데 여러분께 그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분의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제 아들 때문에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이랑 이름이 같네요. 그래요? 그것도 인연인가 봅니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6개월 전 벚꽃이 피던 봄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우울했습니다. 남편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이라도 보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혼자 보니 쓸쓸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더니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참 예쁘네요. 고개를 돌려보니 단정한 인상의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회색 스웨터에 깔끔한 면바지,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혼자 오셨어요? 네.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요. 그분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복지관 프로그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아, 저는 박순자예요. 반갑습니다. 그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게 좋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복지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가 기대했던 걸까요? 그분이 먼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또 만났네요. 이것도 인연인가 봅니다. 그런가 봐요. 그날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복지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저 가벼운 대화만 나눴습니다. 날씨, 건강, 복지관 프로그램,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삽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저도요. 남편이 3년 전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힘드셨죠? 많이요. 지금도 가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침에 눈 떠서 옆이 비어 있으면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저도요. 습관적으로 아침밥을 2사람분 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 맞다. 이제 혼자구나 하고 깨달으면 외롭죠. 네, 너무 외로워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은행원이었습니다. 35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딸 하나가 있는데 5년 전에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요. 영상통화는 자주 하지만 시차 때문에 힘들어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딸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자꾸 보고 싶다고 할 수도 없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딸이 있지만 바빠서 자주 못 만난다고, 손주들은 가끔 보지만 그것도 잠깐이라고.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외롭죠. 아침에 눈 떠서 잘 잤어?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저녁에 오늘 뭐 먹을까? 상의할 사람도 없고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 외로워요. 텔레비전 틀어놓고 먹지만 소리만 있지 대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뉴스 틀어놓고 혼자 밥 먹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외로워서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1~2번이 3~4번이 됐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은 식당에서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같은 음식도 누군가와 먹으면 다르네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런 뜨거운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안함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산책하다가 쉬고 배고프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박 여사,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그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랑 결혼하실 생각 없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지금 무슨,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게 동반자 아닐까 싶어요. 동반자요? 네, 사랑도 좋지만 저는 그냥 함께 늙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물어볼 사람. 저녁에 오늘 뭐 먹을까? 상의할 사람. 그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도 거창한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하지만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박 여사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래요. 선생님과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럼 같이 사시죠.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서로 의지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식들이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죠.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제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은?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인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 않은지. 일주일 후 저는 그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순자예요. 아, 박 여사 무슨 일이세요? 저 생각해 봤어요. 좋습니다. 함께 늙어가요. 전화 너머로 그분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정말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저도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화려한 프로포즈도 반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함께 걷기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였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아이들이 이해해 줄까? 어떤 말을 해야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말하든 아이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엄마, 재혼하기로 했어. 그리고 예상대로 아이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아이들 마음을 너무 다치게 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큰 결정을 내렸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니. 그러다 갑자기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주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언가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뭔데 그러니? 아이들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산분리 동의서, 혼전 재산 계약서, 상속권 포기 각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민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상담받고 온 거예요. 엄마가 정말 재혼하시려면 이것부터 하셔야 해요. 변호사 상담? 네, 법률 사무소 찾아가서 전문가 의견 들었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한다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변호사 찾아가기라니. 왜 이런 걸 만들었니? 은주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보호? 네, 만약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면 어떡해요? 엄마 재산 다 가져가면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 재산이라고 해봤자 이 집 하나뿐이야. 그것도 반은 너희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거고. 그래도요. 그게 우리 아니, 엄마 집이잖아요. 민수의 말이 걸렸습니다. 우리라고 하다가 엄마로 고쳤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하려고 했지? 아,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 민수야. 결국은 이 집이 나중에 너희 것이 될 텐데 남이 가져갈까봐 걱정되는 거지. 엄마,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진짜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저는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나 해. 명절 때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니? 엄마는 매일 밤 혼자였어. 아플 때도 혼자, 무서울 때도 혼자.
작년에 독감 걸렸을 때 기억나? 일주일 동안 40도 열에 시달렸는데 너희 중 누가 와봤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바빴어요. 바빴어. 맨날 바빠. 그런데 이렇게 변호사 찾아갈 시간은 있더라. 이제 엄마가 의지할 사람 만들었다니까 걱정된다고? 웃기지 마. 진짜 걱정되는 건 너희 유산이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 없네요. 민수야, 아니에요. 저희가 뭘 해도 엄마는 우릴 믿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오빠, 은주가 민수를 말렸지만 민수는 이미 현관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가자. 여기서 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 가자고. 민수가 은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저는 은주가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따라 나갔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재산분리 동의서, 혼전재산계약서, 상속권 포기 각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너무 심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말들을 드디어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 읽었습니다. 혼전 재산에 대한 상호 권리 포기, 사망 시 상속 대상에서 배우자 제외, 재산 증여 및 양도 금지.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정말 제 자식들이 만든 서류인가? 저는 서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재산분리 서류를 들고 왔어요. 제가 사기당할까봐 걱정된대요. 그러셨군요.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민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 여사는 전혀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식들이 어리석은 거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저도 딸한테 말해야죠. 어차피 해야 할 일입니다. 딸분은 뭐라고 하실까요? 글쎄요, 외국에 사니까. 직접적으로 반대는 못 하겠죠.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안해요. 제 때문에. 아닙니다. 저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성인 자식들이 부모 재혼을 환영할 리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괜찮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수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해 못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누구 눈치 보면서 살 겁니까? 그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어요. 네, 그래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의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것도 있고 아직 그대로 놓인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찢었습니다. 찢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마지막 한 장까지 찢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가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앉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야, 은주야. 엄마가 어제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구나. 미안해. 하지만 엄마 마음도 이해해줘. 엄마는 지난 3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 너희 아버지 떠나보내고 매일 밤 혼자 울었어. 아침에 눈 떠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하는 날들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 사랑이라기보다는 동반자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은 사람.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너희가 걱정하는 거 다 알아. 엄마도 걱정돼. 혹시 잘못된 선택일까봐, 후회하지 않을까봐. 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것보다 도전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잖아. 너희가 축복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엄마는 이 길을 갈 거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엄마가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 편지를 아이들에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편지를 보내기도 전에 일주일 후 은주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요즘 시대의 손편지라니 놀라웠습니다.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는 순간 은주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또 재산 이야기일까?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께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해서 죄송해요.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엄마 말이 맞아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명절 때 한 번 오고 전화 한 통이면 효도인 줄 알았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 못 했어요. 그냥 엄마는 강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남편이랑 싸웠어요. 별거 아닌 일로요. 남편이 회식 간다고 해서 제가 섭섭해 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회식 가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아이들도 친구 집에 자러 가서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갑자기 너무 외로웠어요. 말할 사람도 없고 함께 있을 사람도 없고 그날 밤이 너무 길더라고요.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옆이 비어 있으니까 너무 무섭고 쓸쓸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는 3년 동안 매일 밤 이렇게 지내셨구나. 저는 하루밤도 힘들었는데 엄마는 1095일을 혼자 지내셨구나.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그래도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정말 그분이 좋으세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엄마 편이에요. 오빠도 설득할게요. 처음에는 오빠도 화났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재산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빠가 변호사 찾아간 건 제가 말렸는데도 안 들어서예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다음 주말에 갈게요. 그분도 뵙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은주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엄마 마음을 이해해주는 아이가 됐구나. 저는 바로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엄마, 편지 받으셨어요? 응.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희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은주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요. 그분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저는 환영이에요. 정말이니? 네, 진심이에요. 은주야, 그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한테 잘해주고 편안하게 해줘.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오빠는?
제가 말할게요. 오빠도 시간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좀 삐쳐있지만 원래 오빠 그렇잖아요. 금방 풀려요. 그래. 고마워, 은주야.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그분도 모시고 같이 밥 드실래요? 정말 네, 제가 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 그럼 토요일에 보자.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전화를 끊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적어도 은주는 이해해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바로 민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제 딸이 이해해줬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고 싶대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같이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떨리네요. 왜요? 처음 만나는데 좋은 인상 남겨야 하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민수 씨가 긴장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딸 좋아요. 이해심도 많고 그래도 떨려요. 뭘 입고 가야 하나? 편하게 입으세요. 딸이 격식 따지는 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단정하게 입어야겠어요. 그럼 토요일에 돼요.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토요일까지 나흘. 그동안 뭘 준비해야 하나? 어디서 만날까? 집으로 초대할까? 아니면 식당에서 만날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은주가 웃으면서 저를 안아주는 꿈. 엄마 행복하세요. 꿈속에서 은주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딸. 제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은주와의 전화 통화 다음 날 은주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뭔데? 사설탐정 고용했대요. 그 아저씨 신원 조사하려고. 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렸는데도 안 들어요. 돈까지 들여가면서 사람 뒷조사를 하다니. 얼마나 들였대? 100만 원이요. 사설 탐정 비용이래요. 그래.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빠한테 진짜 화났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 오빠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겠지. 은주야, 내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 네, 엄마 오빠 좀 혼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해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 하나? 결국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람 뒷조사를 왜 하니? 엄마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보호? 그게 보호니? 그건 모욕이야. 엄마는 몰라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결혼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민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확신해요? 몇 달 알았다고? 혹시 알아요? 전문 사기꾼일지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제발 이해해줘. 저는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뉴스 보세요. 노인 대상 결혼 사기 사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조사 결과 나오면 깨끗하면 제가 사과할게요. 진짜 좋은 분이시면 제가 먼저 축복해 드릴게요.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민수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알았어. 일주일만 기다릴게. 하지만 민수야, 이게 마지막이야. 조사 끝나면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네,
엄마 약속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수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숨기는 게 맞을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을까? 고민 끝에 저는 말하기로 했습니다. 비밀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사실은요. 제 아들이 조사를 하고 있대요. 조사요? 당신 신원조사요. 사설탐정까지 고용했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화를 내려나? 기분 나빠하려나? 하지만 민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화나지 않으세요? 아니요,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저도 딸이 한국에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정말요? 네,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결혼 사기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잖아요.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그분의 너그러운 태도에 저는 더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뒷조사를 당하시는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텐데. 괜찮아요. 저는 숨길 것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기회요? 네, 조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면 아드님도 안심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제 딸한테도 말할게요. 투명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 떳떳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저는 민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뭐가요? 당연한 거죠.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민수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쩌나? 혹시 민수 씨가 숨기신 게 있으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수 씨도 불안해하셨습니다. 박 여사, 혹시 제가 과거에 실수한 게 있을까봐 걱정돼요. 무슨 실수요? 글쎄요, 젊었을 때 술 먹고 싸운 적도 있고 회사에서 실수한 적도 있고 혹시 그런 게 문제가 될까요? 그런 건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은주는 없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들어와. 앉아. 민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가 나왔니?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깨끗해요. 뭐, 깨끗해요. 전과도 없고, 빚도 없고, 사기 전력도 없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원으로 35년 근무했고, 정년 퇴직금도 제대로 받았어요. 집도 있고, 연금도 꼬박꼬박 나와요. 재산도 엄마보다 많아요. 그럼,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의심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니? 그래도 그분한테 너무 신뢰했어요.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민수 씨는 이해하신대. 오히려 그렇게까지 엄마를 걱정하는 아들이 대견하시대. 정말요? 응. 그분은 좋은 분이야. 민수가 서류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엄마, 그분 한번 뵙고 싶어요. 정말 네,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좋아. 토요일에 은주도 만나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올래? 네, 꼭 갈게요. 그날 밤 저는 민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어요. 어땠어요? 깨끗하대요? 아들이 사과하고 싶대요. 전화 너머로 민수 씨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걱정했어요. 혹시 모를 과거가 나올까봐. 이제 아들도 이해했어요. 토요일에 딸이랑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떨리네요. 두 분 다 뵙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좋아요. 열심히 준비해야겠어요.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뭘 입을까? 어디서 만날까?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결국 동네에서 제일 괜찮은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민수 씨도 긴장하신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 저 어떻게 생겼어요? 좋으세요. 단정해 보여요. 민수 씨는 깔끔한 네이비 재킷에 회색 바지를 입으셨습니다. 머리도 새로 하시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격식 차린 것 같지는 않나요? 아니에요. 딱 좋아요. 떨려요. 손이 계속 떨려요. 저도요. 같이 떨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식당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오후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 40분부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이나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긴장돼서 목이 안 넘어가요. 저도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민수가 따라왔습니다. 은주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희는 일어나서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민수가 약간 경직된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같으시네요. 그러게요.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박은주예요. 반갑습니다. 은주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효녀시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이 많아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메뉴를 보면서도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특선 정식으로 주문할게요. 다들 괜찮죠? 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절 나물, 생선구이, 갈비찜, 정갈한 한정식이 차려졌습니다. 와, 맛있겠다. 은주가 먼저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드세요, 드세요. 저도 권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지관에서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눴는데 자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얼마나 만나셨어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민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따뜻한 분이세요. 말수는 적으시지만 들어주는 걸 잘하세요. 그게 참 큰 위로가 됐어요. 엄마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민수가 좀 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엄마와 결혼하시려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민수야. 제가 말렸지만 민수 씨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민수 씨가 찻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외로워서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전부예요. 사랑이라는 큰 감정은 아니에요. 젊었을 때의 그런 뜨거운 감정은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민수가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더 그럴듯한 이유를 기대했을 텐데 너무 솔직한 대답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물어볼 사람, 저녁에 오늘 뭐 먹을까? 상의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재산은요? 민수가 또 물었습니다. 민수야. 그런 질문은 괜찮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가 저를 제지했습니다. 저도 제 집이 있고 연금도 나와요.
어머님 재산은 당연히 자녀분들 거예요. 하지만 결혼하시면 법적으로 재산 분리할 생각입니다.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요. 민수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산 분리 동의서예요. 제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민수와 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습니다. 혼인 전 재산은 각자 소유하고 혼인 후 재산도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상속권도 자녀분들에게만 있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에요. 자녀분들이 안심하셔야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의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으신 분이시네요. 민수도 표정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하신 거 괜찮아요. 저도 자식이 있어서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닙니다. 어머님을 걱정하시는 마음 저도 압니다. 저도 딸이 한국에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를 잘 부탁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약속드려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완전히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아버님 취미가 뭐세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산책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엄마랑 잘 맞으시겠네요. 엄마도 산책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주 같이 걸어요. 말없이 걸어도 편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민수도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어머니, 언제씩 올리실 거예요? 다음 달 초에 생각하고 있어. 저희도 초대해 주세요. 당연하지. 너희가 있어야지.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정말로요. 고마워, 은주야. 민수도 민수 씨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엄마 좀 잘 챙겨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요. 그날 저녁 민수 씨와 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늘 잘하셨어요. 다행이에요. 떨렸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던데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제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네. 다음 달이 기다려지네요.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예쁘네요, 별이. 그러게요. 같이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앞으로 매일 같이 볼 수 있겠네요. 네, 매일 같이 봐요. 아이들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결혼 소식이 동네에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박 여사가 재혼한다면서요? 그것도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네요. 네, 맞아요. 재혼하기로 했어요. 당당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자식들은 뭐라고 하대요? 창피해서 얼굴 못 들겠네요. 자식들은 축복해줬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행복이 더 중요해요. 김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달라졌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채소를 고르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재혼한다는 박여사래. 나이가 몇인데 부끄럽지도 않나 봐. 자식들 생각은 안 하나.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시장을 나왔습니다. 복지관에도 가기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와 약속이 있어서 갔습니다. 복지관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 한 할머니가 반갑게 불렀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한 분은 제 편이시구나. 축하해요. 재혼하신다면서요? 부럽네요. 저도 혼자 사는데 용기가 안 나서. 고맙습니다. 그 할머니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 여사 봤어? 재혼한대. 어머, 나이가 몇인데. 부끄럽지도 않나 봐. 자식들도 창피하겠네. 엄마가 저러면. 그러게. 조용히 혼자 살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돈 때문 아닐까? 혼자 살기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상대 남자도 참 젊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제가 행복해지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되는 걸까요? 왜 제 나이에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화장실을 나와 복지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민수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못 만날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요. 사실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아이들의 축복은 받았지만 세상의 시선까지 이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저 힘들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복지관에서 들었던 말들. 사람들이 너무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자기들 기준에 안 맞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민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 여사는 전혀 이기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뭐가 이기적입니까?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네. 그래요. 1시간 후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오늘 친구들한테 욕 들었어요. 늙은이가 철도 없다고요. 정말요? 은행 다닐 때 친한 동료가 있었어요. 오늘 그 친구를 만났는데 자네 정신 나갔나? 나이가 몇인데 재혼을 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인생이야. 자네가 뭐라고 하든 내 맘이야 라고 했죠. 화내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화났죠.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도 외롭게 혼자 사는 거예요.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부러워서요?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건데 우리는 하니까 배 아픈 거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럴까요?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런 걸까요? 그럴 겁니다. 겉으로는 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부러울 거예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우리 서두를 필요 없어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니요, 이미 결심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행복할 거예요. 정말요? 네. 평생을 남의 시선 신경 쓰며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힘든 하루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처럼 아팠다. 하지만 깨달았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건 아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건 아니다. 내일부터 당당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달 후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작은 레스토랑에서요.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 은주, 그리고 민수 씨의 딸,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깔끔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민수 씨도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은주야. 엄마 행복하세요. 민수도 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엄마를 걱정해서 그런 거 다 알아.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민수 씨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민수 씨의 딸도 외국에서 특별히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가 정말 오래 외로워하셨거든요. 나도 그래. 우리 서로 잘해보자.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거창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민수 씨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뭐가요? 다 고마워요. 이렇게 제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요.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네요. 그러게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함께 노을 보며 걸어요. 좋아요. 매일 같이 걸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둘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잘 자요. 당신도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낯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잘 잤어요? 네, 당신은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수 씨는 커피를 내리고 저는 계란을 부쳤습니다. 맛있겠네요. 많이 드세요.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혼자 먹던 밥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당신은요? 저는 산책 갈까 해요. 같이 갈래요? 좋아요. 우리는 매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물론 가끔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민수와 은주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뭔가 걱정스러워 보이셨는데 요즘은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우연히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때요? 재혼 생활?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부러워요. 저도 혼자 사는데 외롭거든요. 박 여사 보니까 용기가 나네요.
김 여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던 분이 부러워한다니요. 김 여사도 좋은 인연 만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날 이후로 복지관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 이후로 재혼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났습니다. 박 여사 덕분에 용기 냈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뭘? 아니에요. 박 여사가 먼저 용기를 내주셔서 저도 용기가 났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다니요.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 있고 잘 잤어? 라는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봅니다. 특별한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제가 원했던 행복입니다. 어제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손주 데리고 갈게요. 그래 와라. 아버님도 뵙고 싶대요.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죠? 물론이지. 전화를 끊고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손주들 온대요. 그래요? 설레네요.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대요. 영광이죠. 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행복을 찾는 데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66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때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의무로 살았다면 이제는 선택으로 삽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행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도 민수 씨와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갑니다. 노을이 집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쁘네요. 그러게요. 내일도 이렇게 함께 볼까요? 좋아요. 매일 같이 봐요. 우리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천천히 걸어가면 되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나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용기 내세요. 저도 66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모두.